공판 절차는 간단하거든. 그런데 시험에 잊어볼만 한 번씩 나와. 자, 수사, 공소, 지금 공판에 공판. 공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심리, 아까 심리가 뭐였어? 증거 조사 같은 거, 뭐 피고인 신문 같은 거, 이런 걸 심리라고 해. 그리고 이제 판결. 이걸 공판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이 공판정에서, 이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한 거야. 자백을 했어. 다른 데서 자백한 건 안 돼. 꼭 여기 자백을 해야 돼.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게 생략이 돼. 요 심의 절차가. 근데 우리는요, 이되면 간단히 하는 공판 절차로 넘어가. 요 심리를 간단히 한다는 거야. 심리를. 요걸 간단히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제대로 해. 여기를 줄여서 뭐라 그래? 간이 공판 절차 이렇게 부르는 거야. 네? 간단히 한단 말이야. 생략 아니야. 하긴 해. 미국과 다른 점은 미국은 요게 생략이 돼. 근데 우리나라는 생략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한다? 간단히 해. 됐어? 이걸 간이 공판 절차. 생략 안 해. 그럼 무엇을 간단히 하냐? 딱 3개야. 3개를 간단히 해. 하나는 뭐냐? 전문 증거 우리 배웠지? 증거에 대한 당사자 동의가 의제가 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단 말이야. 간주도 일본 말인데.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312조, 13조 성립의 진정 인정돼야 되지. 근데 성립의 인정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 뭐하면? 당사자가 뭐하면? 동의하면. 그럼 증거 능력이 발생돼. 그리고 아까 증거할 때 교심 문제를 취한 게 아니야. 아니고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방법이에요.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 그리고 그 피고인의 의견 진술, 피고인에 대한 그 증거 조사에 대한 기로 말이. 증거 조사가 끝나면 이제 그 피고인에게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잖아. 요게 생략이 돼. 요 3개야. 나머지는 똑같아. 보자고. 간이 공판 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자백을 하면 간단히 하는 공판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어라이즈먼트하고는 다르다. 미국의 어라이즈먼트는 자백해버리면은 심리가 생략돼 버려. 그리고 막바로 판결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 특색. 뭐가 좀 차이가 있는가? 정식 재판 절차와 전문 증거에 대해서 당사자 동의가 의제가 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완화가 돼요. 꼭 성립의 인정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야. 간이공판에서는 증명력 아닙니다.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입니다. 간이공판 절차는 1심에서만 하는 건데 1심에서 이 증거 능력이 인정돼. 우리 저번에 증거 동의할 때 한 번 동의한 거 철회할 수 있어요. 단 언제?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철회한다 그랬어. 그래서 1심에서 한 증거 동의를 항소심에서는 다툴 수가 없다고 배웠어. 마찬가지. 간이공판 절차에서 증거가 인정됐는데 항소심에서 다투는 거 이미 늦었죠. 시기가. 이건 안 됩니다. 두 번째, 증인신문을 교신문한 게 아니라 재판장이 상당한 방법, 생략 아닙니다. 293조가 생략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면 고지한다. 요거 생략돼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간이공판 절차에서 무죄, 유죄, 우리 판결 5개 있었죠?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 위반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 할 수 있어요. 자백 보고한 법칙, 됩니다. 자백만 갖고 유죄 판결 못 합니다. 재판서, 판결은 간단히 하는 거 아니에요. 뭘 간단히 한다고? 요 심리를 간단히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는 공판정에서 해야 됩니다.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답니다. 한다 아니에요. 이러한 간이공판 절차는 1심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1심 사건이면 됩니다. 단독부든 합의부든 특정 강력범죄도 관계없습니다. 1심은 다 되고요.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 해야 됩니다. 수사, 특히 공판 준비 절차 안 됩니다. 꼭 공판정에서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안 되고 피고인이 자백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자백하면 안 됩니다. 대리인, 변호사가 간 자백은 자백이 아니고 단 피고인이 법인일 때는 누가 피고인 역할하면 법인의 대표자. 조세범 같은 거일 때는 법정 대리인이 나오죠. 그 법정 대리인 자백하면 피고인 자백과 같고 간이공판 절차로 이행할 수 있는 자백이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을 주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유죄를 인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럼 보자고요. 죄명을 다투고 있습니다. 자백하고 적용 법조를 다툽니다. 형 면제 사실을 주장합니다. 다 뭐가 아니야? 위법성 조각 아니죠. 위법성 조각은 뭐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여기잖아요. 책임 조각도 아니죠. 책임 조각 뭐 기대 가능성 이런 거잖아. 이거 아니단 말이에요. 형 면제 같은 거 이런 거 다툼도 간이공판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데 이행할 수 없는 겁니다. 술에 만취돼서 기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뭘 주장하고 있지 얘가 지금? 심신상실,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간이공판 절차를 이행 못합니다. 비번째,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 습벽이 있음을 부인하죠. 지금 자백 안 하고 있잖아. 부인하고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범위를 뭐 하고 있다? 부인하고 있잖아. 부인. 안 됩니다. 그 다음 일부 사실만 자백하면 뭐한다? 분리 가능하면 분리해서 할 수 있고 저 소송법에서 분리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경합범 사건이야. 공범 2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일제 일부니까 분리 못합니다. 뭐 상상적 경합 일제입니다. 포괄 일제, 법적 경합 다 이건 분리 못합니다. 개시결정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이다. 할 수 있답니다. 재량이고 결정 방법 재판장은 결정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간이공판 절차 취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러이러한 거라고. 검사의 의견이나 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만 합니다. 불복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 못합니다. 중간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이 잘못됐어. 동일성이 없는 허가가 있어. 불복할 수 없다. 중간 재판은 불복 안 된다 그랬어. 재판이 완전히 끝나야 그러니까 불복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법에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말이 없으면은 불복할 수 있는 게 뭐야?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 위반 요것만 할 수 있다니까 5개만. 나머지 거는 불복하려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돼. 요거는 불복할 수 있다는 말이 없잖아. 불복 못합니다. 못하고. 그 다음에 특칙 전문 증거에 대해서 동의가 의제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증거 조사의 간이와 교신문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 정하는 방법을 하고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묻거나 증거 신청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자백 보강법칙 적용, 자백만 갖고는 유죄 판결을 못하고 임의성 없는 자백, 위법하게 수입된 자백 다 증거로 사용 못하고 증인 선서 똑같아요. 똑같고 취소입니다. 법원은 전조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 절차로 심판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요 결정 절차와 취소 절차의 차이점이 있는데, 자, 신빙성이 없다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검사가 물어볼 때는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가 변호인이 물어보면은 또 부인했다가, 이 새끼 자백이 뭐야? 범죄 인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믿을 수가 없지. 요거는 신빙성이 없어. 그래서 간이공판 절차로 심판해서는 안 되고 취소해야 한답니다. 자, 아까 취소는 조문회가 취소해야 한다지. 결정은 뭐야? 할 수 있다 했어. 취소는 의무고 결정은 뭐다? 재량이고. 결정할 때는 검사 의견 묻는단 말이 없었어요. 취소할 때는 검사 의견을 뭐 한다? 물어봐라. 효과. 취소가 되면 재판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지만 당사자가 아무런 말 안 하면, 이의제기가 없으면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문제 봅니다. 간단하죠? 한 장도 안 되질걸? 그런데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돼서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간이공판 절차는 이행 못하죠. 간이공판 절차는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을 주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1번 틀렸고. 간이공판 절차가 취소가 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 검사가 이의제기 안 하면 갱신 안 해도 되고, 공판정에서 자백을 하면 그 공소사실에 대해서 간이공판 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자백이 신빙할 수 없거나 간이공판 절차로 심판한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 조문 그대로죠. 검사 의견 들어서 결정을 취소해야 된다. 작년 3월 문제네요.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검사가 신문할 때는 인정했다가 변호인 신문하면 부인하면은 신빙성이 없죠. 왔다 갔다. 간이공판 절차로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취소해야 한답니다. 공판 준비 절차 자백 안 됩니다. 자백은 어디서 해야 돼? 꼭 공판장에서 해야 됩니다. 2번 틀렸고. 자백이라면 간이공판 절차 요건인 자백은 공소사실과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을 주장하지 않으면 돼요. 유죄를 인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따 배울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공소사실의 자백인데 간이공판 심판학과를 결정한다가 아니라 뭐야? 결정은 재량이야. 할 수 있다야. 1번 틀렸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 심판 대상 아니고,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도 주장하지 않는데 충분하고 유죄를 인정할 필요는 없고, 취소되면 갱신해야 되는데 이의제기 없으면 갱신 안 해도 되고, 금년도 7급. 옳은 것이 뭐냐? 간이공판 절차는 제1심 단독이 아니라 1심이면 단독이든 합의부든 관계없죠. 다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X. 니은.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서 이제 증거가 인정이 되면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뭐 한다? 증거가 유지되죠. 니은은 O. 검사가 신문할 때는 인정했다가 변호인 신문하면 부인하면 신빙성이 없죠? 취소해야 됩니다. 이거 틀렸어. 심판해서는 안 되고.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을 주장하지 않으면 충분한 유죄 인정할 필요는 없죠. 니을은 맞고.
다 비슷한 문제네. 그 다음에 20년 경관부 문제. 간이 공판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간이 공판 절차를 취소했는데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되지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이의가 없으면 갱신할 필요 없죠? 그래서 1번 틀렸네. 2번.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면은 공소를 기각하는 게 아니라 간이 공판 절차를 뭐 하는 거야? 취소하는 거죠. 3번. 1심 법원서 증거조 인정되면 항소심 다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3번이 맞고 4번. 신빙성이 없으면 간이공판절 심판이 간이공판 뭐 해야 돼? 취소해야 되죠? 왜 네 문제만 봐도 답 나오네. 그다음에 공판 절차 정지. 요 정지가 있고 갱신이 있는데 요거는 그 뭡니까? 사유 정도만 체크하면 돼. 어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요 심리를 멈추는 거를 뭐라 그래? 정지. 심리를 다시 하는 거를 뭐라 그래? 갱신. 요 판결 아니야. 요 공판 절차 정지나 갱신이라는 것은 요 심리를 멈추거나 다시 하는 거를 공판 절차 정지 갱신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미 판결이 있은 후에는 정지나 갱신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정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심리적 일시효로 정지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피고인 방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리가 종결되고요. 판결 절차만 남아있어. 이때는 정지 안 합니다. 갱신도 안 하고. 정지 사유 다 했던 거야.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공판 절차를 정신이 없으니까 정지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질병으로 출정 없이도 공판 절차를 정지하고 정지할 때는 의견을 뭐한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그게 나온 게 아니고 4번이 많이 나와. 4.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 기각이 명백합니다. 이건 피고인 있을 필요 없죠? 이 재판 떨어지면 피고인 유리하잖아. 피고인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거 한번 읽어놔라 그랬었죠. 그때 곧 나왔어. 정지 안 합니다. 경미사건도 마찬가지. 기피 신청은 다음에 하겠는데 기피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정지를 합니다. 법관한테 기피 신청이 있으면. 다만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급속을 요한다 할지,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 할지, 3일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지 안 해도 되고, 공소장 변경입니다.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 이제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서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나는 그래서 이거 당시 공소장 변경할 때 그랬어. 요게 그 정지 사유가 그다음에 관할 병합 신청, 관할은 다음에 할까? 이전, 지정, 재심 청구 사유, 법원의 헌법재판소 위원 재판 제청 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시험에 출제하니까 알았단 말이야. 이 정지 사유에 그 중에 공소장 변경의 경우가 다른 정지 사유와 차이점이 2개가 있었어. 나는 하나밖에 발견 못했었어. 다 직권정지거든? 그런데 공소장 변경은 직권 또는 뭐야? 신청이야. 다 직권정지야. 신청정지가 아니야. 306조든 222조든 기타든 다 직권으로 정지합니다.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정지하는 게 뭐야? 공소장 변경시야. 난 여기를 조심하려고 그랬는데 시험에 출제는 그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게 나와버렸단 말이야. 또 하나 차이점이 있더라고. 보니까 다 한다는데 요것만 뭐야? 할 수 있대요. 시험은 요게 나왔어. 경찰직에. 이걸 맞았으면 좋았을 건데. 로또인데. 그치?
또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정지 효과. 공판 절차가 정리가 돼. 심리 못하지? 심리 못하면 구속기간이 뭐가 돼? 정지가 돼. 하지만 미결 구금일수는 정지가 안 되지. 그러니까 봐봐. 지금 박근혜 지금 저 성심병원에 있잖아. 수술하고. 구속기간이 뭐가 돼? 정지가 돼. 지금 재판 못하니까. 하지만 미결 구금일수는 산입돼야 안 돼. 산입된다 이 말이야. 요거야 바로 구속기간과 미결 구금일수는 다르고. 그 다음에 정지 사유가 소멸되면 재판이 다시 진행되지만 심신상실로 정지됐다가 사유가 소멸하면 갱신합니다. 갱신. 갱신은 심의를 좀 다시 하는 거예요. 아까 진술거부권부터. 갱신이란 일정한 절차가 있으면 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한 걸 갱신이랍니다. 상급법원이 하급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진행한 것은 갱신 아닙니다. 갱신은 판결 전에 하는 거예요. 요 판결이 있어가지고 판결 후에 다시 재판을 진행한 것이 파기환송돼서 한다 할지 재심이랄지 이건 갱신 아니에요. 갱신은 판결 전에 심리를 뭐 하는 거야? 다시 하는 걸 갱신이라고 합니다. 자, 사유. 간이공판 절차가 취소가 되면은 다시 해야 됩니다. 다만 검사 피고인이 이익 없을 때는 갱신하지 않아도 되고 심신상실로 공판 절차가 정지됐다가 사유가 소멸되면 갱신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변경돼도 갱신을 하고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어도 갱신합니다. 다만 아까 판결만 남아있을 때는 정지나 갱신 안 한다 했었죠? 판결만 남아있을 때는 정지나 갱신 안 합니다. 갱신 절차. 아까 공판절 처음이 뭡니까? 진술거부권 고지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다.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증거조사도 다시 해야 됩니다. 다만 이재기를 안 하면 증거조사를 다시 안 해도 됩니다. 변론 분리 병합. 소송 절차가 여러 개란 말이야. 공범사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변론을 병합에 합쳐버립니다. 분리. 한다 아니야? 할 수 있다고 누가 해? 재판장이 안 해. 이거 법원이 합니다. 분리나 병합할 수 있고. 병합이란 수개의 사건 하나의 절차에 심리하는 것이고 분리는 병합된 걸 다시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량이다. 변론 재개도 법원의 재량이다.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입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가장 쓸모없는 절차 이 절차입니다. 사법부 개혁? 이걸 하면 돼. 난 그래서 노무현이가 정말 싫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서 있는 절호의 기회를 노무현이가 놓쳐버린 거야. 노무현이가. 봅시다. 아까 우리가 심리와 뭐가 있었어? 판결이 있었습니다. 세계 오늘날 모든 나라는 요 심리를 누가 하냐면 민간인들이 합니다. 배심원들이. 법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법관이 하는 게 아니다. 민간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법관은 뭐래? 판결만 합니다. 사법부가 썩을 염려가 없죠. 그렇잖아요. 썩으면 누가 썩어? 국민들이 썩겠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제 한 것이 독일 같은 데는 이제 배심제라고 합니다. 배심원과 법관이 합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판결은 법관이 하고 여기를 참심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1998년에 IMF에 들어갔죠. IMF가. 그러니까 IMF에 빠지니까 국가가 큰 혼란이 왔어요. 그러면 기득권들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선 굉장히 중요했었던 김대중 때죠. 상가 임대차법을 통과시켰고요. 경찰이 힘을 그때도 검찰개혁은 못했어요. 검찰개혁은 얼마나 검찰이 무시무시한 줄 알겠죠.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키웠어요. 대타로. 노무현이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김대중이는 경찰을 대타를 키워놨단 말이야. 그리고 노무현이는 검찰에게 자율권을 줬습니다. 스스로 한번 개혁해봐라. 그런데 그때 그 평검사와 대화할 때 봤죠. 노무현 학번 몇 번이냐 물어봐. 개새끼가. 대통령 대학 안 나왔잖아. 뻔히 알면서 뭐야? 대통령 학번 몇 번이면 생중계하고 있는데 학번 뭡니까? 이러고 무슨 예전에 변호사 때 비리 사건 물어보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리고 명박이하고 그는 할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문재인이가 하려고 했죠. 하려면 빨빨 하던가. 그 당시에 처음부터 막바로 대북이고 뭐간에 김정일보다 더 시급한 게 뭐야? 김정일 놔둬도 돼. 제 새끼 놔두고 검찰개혁부터 하지. 응? 김정일도 2년 6개월 돼버렸잖아. 그때 막 해봤어야지. 그때. 지금 하려고 하니까 뭐야? 그냥 그 조국이가 하니까 이 새끼 완전히 조국은 그 뭐야? 갈가 찢어버렸지 그냥. 마누라 구속됐냐? 아직 안 됐냐? 다음 본병 무서워서 누가 하겠어? 응? 그렇잖아요.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나는 한 20년 동안 이 사회와 인을 끊고 살기 때문에 나는 털어도 뭔지 안 나올 것 같은데. 담배 꽁쳐버린 건 있다. 그 외에는 죄가 없어. 꽁쳐버린 거 외에는. 사회생활을 했는데 털면 그 정도로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김대중이가 뭘 했냐면 여길 주장했던 거야. 우리도 배심원으로 가자. 나 쌍수 좋다. 정말 좋은 제도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별거 아닌 검찰, 경찰, 수사권도 몇 년 걸리고 있지 지금. 이거 하루아치면 안 되지. 지금 사법권을 뺏어버리는 건데 쉽게 말해서. TFT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뭐야? 법관들 반대 안 해. 검사 반대 안 해. 당연히 반대합니다. 왜? 법관들하고 어차피 형님 동생이야. 판검사 몇 명 안 됩니다. 거짓말 아니라 한 3달이 3군데 건너가면 대한민국 판검사 그런 다 서로 형님 동생입니다. 다 알아. 왜? 법대가 얼마 안 돼. 그 당시에 우리가 인원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형 그래 그럼 놀아 같이. 재판하기 편하잖아. 민간지하면 다르지. 반대합니다. 변호사도 반대합니다. 왜? 변호사는요, 잘하는 변호사는 어떻게 하면 돼? 제일 센 변호사가 뭔 줄 알아? 도장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도장 변호사가 뭔 줄 아세요? 도장 한 번 찍어준데 1억입니다. 이걸 도장 변호사라고 합니다. 내 이름만 빌려주면 돼. 그냥 이 1억 도장 변호사라고 합니다. 응? 그럼 내 이름만 들어가면 판사가 보고 우리 형님이 변호사였네. 봐줘버립니다. 이게 도장 변호사입니다. 도장 변호사가 이제 기록은 남죠. 요것도 처음 먹으니까 이제 뭐해? 이제 도장 찍고 뭐래? 전화를 합니다. 난데 그거 봐주란 말 안 합니다. 쪽팔리게. 잘 좀 살펴봐야 될 걸. 그거 좀 복잡한 사건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야 난데 좀 봐 이런 식으로 안 해. 유치하게. 김판 난데 그 사건 복잡한 사건이야. 잘 봐야 될 걸. 이렇게 하면 벌써 뭐야? 내가 막 조심해라 이 말이잖아. 그게 전화 변호사입니다. 기록 안 남습니다. 수입료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 재벌들 5대 그룹 한번 찍어봐. 얼마쯤 될 것 같아? 변호사
3억? 순진하기는. 100억이야, 100억. 그 밑에 그룹이 얼마야? 50억이야. 일반인들이 좀 쓸만한 놈 고른데 옛날에 20년 전에 2억이었어, 2억. 지금 나도 몰라. 나 끊어버렸다 했잖아. 100억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아버지 100억이 장난이야? 그래서 안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 재작년에 때렸어. 재작년에 안 줘도 된다고 100억 주기로 해도. 줘도 할 말은 없어. 안 줘도 된다가 판례야. 100억을 받아 처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을 죽여도 뭐로 끄집어내야 돼? 무죄로 끄집어내야지. 근데 배심원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반대를 했어. 못했어, 김대중 때. 노무현 넘어갔어. 노무현이가 후텔에서 뭘 한다고? 요거는 참, 요것보다 후텔이 요거지. 참 심제로. 또 못했어. 뭐가 들어갔냐? 다시 원위치야. 다시 원위치야. 그러면서 기동이니까 몇 년 했어? 김대중 5년 10년 동안 논의하고 있었지 지금. 여기 뭐야? 국민참여재판소대. 참여만 하는 거야. 참여. 참여해서 뭐 한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세계에서 없는 제도야. 그 만들어놓고 박정희가 유신헌법 만들고 뭐라는 줄 알아? 한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제도다. 그래서 박정희 때 개새끼가 유신헌법 만들어놓고. 이건 뭐라는 줄 알아? 한국에만 있는 아주 훌륭한 제도래.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청주에 이 제도 1년에 한 건 하나? 거의 안 합니다. 이거. 다시 이렇게 돌아가 논의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진짜 문재인이가 이것부터 개혁했으면 좋았을 뻔했어. 이거 다시 저리 가야 됩니다. 민간인들이 해야 됩니다. 이 새끼들은 나빠. 썩었다는 있잖아 내가. 자, 요거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내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몇 번 당해버렸어. 처음에 이 개같은 제도니 공부하지 마 그랬어. 그 새끼들 계속 내 미친 새끼야 안 나와 또 나와 안 나오거든 또 나와. 졌습니다. 잘 나와 잘 나옵니다. 이걸 왜 낸가도 모르겠어. 객관식 문제형으로 나옵니다. 봅시다. 문제 절차를 잡아놓습니다. 첫째 신청을 합니다. 이거 1심에서만 합니다. 딴 데는 안 돼요. 얼마나 제도가 험한가 보세요. 피고인이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직권으로 안 합니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안 돼! 배제 결정을 하고 통상 절차로 이제 통상 공포, 이제 우리가 하는 공판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배제 결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왜 배제 결정을 하냐는 즉시 항고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가 끝나고 이제 판결이 있을 겁니다. 이때 여기서 할 때는 첫째, 반드시 공판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공판 준비 절차. 의무적입니다. 간이 공판 절차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소장도 비용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병입답은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판결할 때 배심원들은 여기 대해서 배심원이 만장일치가 되면 의견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전혀 법관은 구속 안 받습니다. 의견이 만장일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법 판결해 주면 개진만 합니다. 전혀 의견 구속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 제1심만 한다 그랬습니다. 관할 합의부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해 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은 요건을 심리하여 참여재판을 개시할 수도 있고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으로 안 합니다. 이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권 안 하고 요즘 뭘 해야 된다 이건?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신청해야만. 피고인이 원한다고 또 반드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하면 뭐 할 수도 있어? 배제해버릴 수도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누구 맘이야? 법원 재량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신청을 하니까 안 받아주니까 돌아버리죠. 신청하는 도 깎아본 놈이야. 신청 뭐로 해야 하기는. 그래서 헌법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건 변호사 잘못한 거야. 헌법 제27조가 재판받을 권리 적어놨지 않나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은 헌법의 사항은 아니에요. 왜?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법관은 재판하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배제한다고 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범죄입니다. 1심 합의부 사건만 됩니다. 또는 단독부라도 합의부와 병합하면 할 수 있고 단독부나 민사사건은 안 되고요. 개시 절차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7일 이내에 법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서면으로. 국민참여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요. 구속된 사람은 7일 이내에 교도소장에 제출하면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걸 재소자 특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소자 특칙이 적용 안 된 것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 어디더라? 재정신청. 나머지는 다 돼. 그 다음 법원은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서면으로 있나 없나를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근데 확인하지 않고 이제 1심이 끝났으면 위법이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괜찮습니다. 그럼 하자가 치유됩니다. 별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출하면 신청한 거, 제출 안 하면 원치 않는 거로 보고 그러면 7일이 넘었는데 아직 재판이 안 열렸어요. 7일, 그러니까 7일 이내 제출해야 되죠. 신청을 해야 되는데 7일은 넘었지만 아직 공판 시작 안 됐어요.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습니다. 7일이 넘었어도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참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개시 결정 또는 배제 결정을 한다. 배제 결정 사유 공범 관계에 있는 공범이 원치 않을 때 성폭력 피해자나 법정들이 원치 않을 때 배심원의 출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타 적절치 않을 때는 배제해버립니다. 배제 결정하기 전에는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란 걸 합니다. 자 봅니다. 여기 앞으로 국민참여재판 이런 데 각종 결정이 많을 겁니다. 불복은 이거 하나만 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불복할 수 있냐? 그러면 무조건 뭐 하나만 가능해? 배제 결정. 나머지는 안 됩니다. 이따 보면서 할 거야. 요런 데 여러 가지 결정이 있어. 안 돼. 안 돼. 요거 하나만 불복할 수 있어. 다른 건 못 합니다. 그러면 국민참여 신청을 했는데 두 개 중 하나죠. 국민참여재판으로 시작하든가 뭐를 하든가 배제 결정하든가. 근데 배제 결정도 안 하고 통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뭐가 돼? 위법이죠. 왜? 이걸 하려면 뭐부터 먼저 해야 돼? 참여 신청을 뭐부터 해야 돼? 배제하고 시작해야 돼. 당연하잖아. 통상 절차로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신청을 뭘 해놔야 돼? 배제하고 해야 된다. 왜 또 배제야? 신청을 뭐 한다? 배제한다? 신청을 뭐 기각한다? 각하한다? 이게 맞는 말이지. 배제가 뭐야, 씨. 그다음에 이제 통상 절차 회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다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단하고 통상 절차로 다시 넘겨갈 수도 있습니다. 진행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것만 불복한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인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 절차가 장기간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심원들이 생업도 종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배심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통상 절차로 넘어가고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상 회부 결정을 할 때는 직권이나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또는 피해자 등의 의견에 따라서 회부 결정할 수 있는데 할 때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을 듣고 이 통상 회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못합니다. 공소장 변경. 법원은 이 국민참여재판 중에서도 필요하면 공소장 변경을 합니다. 공소장 변경을 해서 만일 이 사건이 그 대상범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부가 단독부로 변경했어요. 자, 봐봅시다. 우리 공소장 변경할 때 기억나?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 단독부였는데 합의부로 변경이 되면 뭡니까?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해야 안 해? 하죠. 합의부인데 단독부로 변경되면 재배당해야 안 해? 안 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강조를 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관할하면서. 똑같아. 이거 원래 국민참여재판 합의부 사건만 할 수 있지. 근데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가 단독부로 변경됐어. 단독부로 보내 안 보내? 안 보낸다니까? 국민참여재판 계속 진행해야 안 해? 한다 이 말이에요. 합니다. 공소사실의 변경, 철의 변경으로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독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국민참여재판을 계속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한 사유가 이제 질병이 있겠죠.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 공소장 변경을 다음 주에 이제 관할을 타겠는데 이런 그 관할에 대한 이송 등에 대해서는 전해 행위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가 되고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이 결정, 즉 통상회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못합니다. 배제 결정만 불복하고 나머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은 배제 결정, 회부 결정이 있거나 공판 준비일이 종결되거나 일회 공판기 1, 2회는 종결원사를 변경 못합니다. 배심원입니다. 배심원 수. 배심원의 수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수는 조정할 수 있지만 일단 요 수는 법에 정한 형이 사형이나 무기임이 9명입니다. 배심원은. 다만 얘가 주요 내용을 인정할 때는 5명이 될 수 있고 나머지 사건은 7명이고 주요 내용을 인정하면 5명이고 예비 배심원은 5인 이내입니다. 요것이요 그냥 시험에 나왔는데 함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9명 이내가 아니라 뭐다? 9명이고 7명입니다만은 예비 배심원은 5인이 아니에요. 5인 이내입니다. 이내 자격.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배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19세 아니에요. 성년자다 그럼 틀려요. 19세는 성년자인데 배심원은 될 수 없습니다. 20세입니다. 배심원에 이거 유치한 새끼들 있어요. 배심원에 결격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재척 사유가 있고, 면제 사유가 있어요. 요걸 섞어놓고 물어보는 새끼들이 있어. 결격 사유는 배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격. 일정한 사유 때문에. 결격이고, 재척이라는 것은 재판에 그 공정을 해야 할 위험성이 있어. 이럴 때 하는 게 재척이고, 면제는 그 배심원의 일정한 사유 때문에 면제, 배심원을 위해서 면제해 주는 거예요. 자, 보자고. 결격입니다. 피성년, 피한정 후견이, 이게 뭐냐면, 미친놈. 미쳤다 할지 말이에요. 또는 파산자나 금고 이상으로 교도소에서 출소 나왔는데 아직 5년이 안 지났습니다.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완료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선고유예 중에 있는 사람, 자격상실된 사람들은 결격입니다. 결격.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직업에 따른 제외 사유는 대통령 등 각종 의원이나 단체장들, 법관, 검사, 변호사, 법무사와 법원, 검찰, 경찰 쭉 이런 사람들이나 예비군 훈련 중인 예비군은 제외됩니다. 여기 직업 제외 사유고, 재척 사유는 법관, 다음에 굴봉주인 다음 시간에 뵙고 비슷하고, 면제 70세 이상인 사람, 과거 5년이나 한번 배심을 했던 사람, 또는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람, 체포 구금되어 있는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은 면제가 됩니다. 그럼 근데 주로 여러분 시험에 뭘 물어볼까? 70세 이상은 면제야. 면제. 한 번 5년이나 한 번 한 사람도 면제야. 면제. 그리고 뭐야? 현재 재판 도중에 있는 사람 당연히 면제고, 3, 4번. 결격과 면제 헷갈리면 안 되고, 선정 절차입니다. 자, 후보 예정자 명부란 걸 만듭니다. 누가 만드냐면 지방법원장이 매년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서 후보 예정자라는 명부를 만듭니다. 관할 지역에. 이게 청주에서는 20세 이상 청주에 지금 등록된 사람 중에서 만다 예정자 명부를 만듭니다. 누가 된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냥 무작위로 만들어요. 그러면 법원은 사건이 터지면 후보 예정자 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9명이나 이건 뽑아내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에게 선정기를 통지를 합니다. 언제까지 배심원을 선정하니까 나오세요. 후보자에게. 그럼 후보자는 선정기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 처분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정기 출석을 하면 이제 선정을 하는데, 이건 비공개입니다. 공판 아닙니다, 지금.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을 하고,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출석 의무는 아니에요. 검사와 변호인만 나오고, 그 다음에 만일에 변호인이 없으면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은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제 박근혜 사건 같은 거 많이, 그러니까 봐봐. 배심원 제도가 있었으면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지도 않아.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들 막 태극기 들고 막 설치고 다니고 있잖아. 국론이 딱 분열돼 있잖아. 박근혜를 재판이 옳다 그르다. 응? 근데 좋게 배심제로 했으면 국민들이 재판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법관을 욕할 필요도 없잖아. 안 그래? 욕할 필요가 없잖아. 응? 그리고 만일에 그 대법원 일본의 저 강제 징용에 대한 판결도 1심부터 기울러 간 거거든? 1심, 2심에서 배심원들이 재판했다 생각해봐봐. 쪽발 새끼가 흥분할 필요도 없잖아. 뭐 문재인이가 뭐 법관들 조졌다고. 천재도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배심 후보자가 딱 나와 있는 법관은 이제 한쪽이 치우치면 안 되잖아. 얘가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박 반 친박 반 섞어야 될 거, 반반 골고루 섞어야 될 거 아니야. 물어본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기피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검사나 피고인은 이유부 기피 신청, 기피 이유가 있다고 신청을 합니다. 자,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느냐 말이야. 예? 재척 사유가 있죠. 이걸 이유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데 수는 제한 없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40명 다 기피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배심원들은 누구라고? 미국에서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이야. 이 배심원제도의 단점이 딱 하나 있어. 뭐다? 감정 기복이 심해요. 얘네들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이 제도의 가장 문제는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데는 백인이 배심원이면 흑인은 무조건 뭐야? 유죄고, 흑인이 배심원 백인은 유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변호인은 배심원이 피고인이 흑인이었을 때는 백인을 원치 않죠. 백인이었을 때 누구를 원치 않아? 흑인을 원치 않을 거 아니야. 그걸 법에 적어놓을 수는 없잖아. 백인은 흑인은 거절할 생각을 적어놓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그런 말 하지 않고 무조건 기피 신청합니다. 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 무이유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서요, 그 흑인 백인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유를 밝히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수 제한이 있어야 되죠. 이걸 영원히 할 수 없는 거잖아. 이거는 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9명일 때는 몇 명까지? 5명까지. 7명일 때는 4명까지, 5명일 때는 총 3명까지 말할 수 있다? 이유 없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됐든 누가 됐든 변호인이 됐든 그냥 신청합니다. 싫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배심원은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배심원이 권한이 세 안 세? 미국에서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꼭 후보자가 됐다고 배심원 되는 건 아니죠. 왜? 기피 절차를 거쳐되기 때문에 뭐야?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안 가르쳐줍니다. 딱 공판이 열린 날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힘도 없어. 그래서 미국 딱 온 거야. 선정 여부를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알려줍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조문에 있는 소리야. 그럼 여러분의 요즘 최면 여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문제 보면 알다시피 배심원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21세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후보자 중에 선정합니까? 후보자 중에 선정합니다. 이런 문제도 최근에 종종 물어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한번 선정된 배심원이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해임할 수도 있고요. 뭐 사임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배심원으로 되는 거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왜? 별도 힘도 없어, 여기. 맞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은데 강제로 데리고 가면 끌어불죠. 그래서, 왜? 여러분 만일에 배심원으로 되면 공부도 못 하잖아. 법정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재판은 대수인 대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복잡한 것들은 반드시 뭘 해라? 국민 공판 준비 절차를 거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우리 전에 배웠던 공판 절차 안에서는 준비 절차가 재량이지만 국민 참여 재판에서는 꼭 해야 되고요. 당연히 준비 절차에는 배심원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준비 절차를 한 이유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배심원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배심원 때문에. 배심원은 딱 공판한 날짜만 나와라. 복잡한 것은 언제 다 해놓겠다? 준비 절차에 다 정리해놓겠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공판 준비니까 공개합니다. 공개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고 공판정에는 이제 판사, 배심원뿐만 아니라 예비 배심원도 나와야 돼요. 특히 뭐로 나오지 근데? 예비 배심원은? 검사, 변호인도 출석을 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재판장은 배심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걸 최초 설명 의무라 그럽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법정에 처음 온 사람들 많죠. 그럼 이제 법정 질서, 그다음에 배심원의 의무 이런 것들 설명을 뭐라 그래? 최초 설명 의무라 그럽니다.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뭐해?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그다음에 뭐야? 공소사실 낭독이야. 그러니까 이 최초 설명 의무에는 당연히 진술거부권 전에 하는 거죠. 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해서 낭독도 하지 않은 공소사실 최초 설명에 포함돼야 안 돼? 안 됩니다. 범죄 사실이 뭔가를 설명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재판장은 이게 이러이러한 범죄 사실로 재판이 진행됩니다는 누가 설명하는 거야? 검사가 하는 거야. 검사가. 재판장은 이 배심원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주의사항만 설명을 합니다. 그 최초 설명 의무라고 그러고 공판 절차 개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이 있을 때는 공판 절차를 갱신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되면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그동안 진행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판결입니다. 유죄, 무죄에 관해서 배심원 전원이 의견이 일치가 되면은요, 이제 그 판사에 관여된 판사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 하고 나서 법원에 이제 의견을 제출하고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 의견을 꼭 들어본 다음에 이제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배심원 판결에 전혀 맞지 않는다? 아무런 기속을 받지 않습니다.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참여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배심원의 판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뭐한다? 기재하면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이 내려진 무죄 판결을 1심에서 그대로 인정해서 무죄를 인정할 수도 있죠. 이때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은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는 것은 뭐 당연할 거고, 그 다음에 판결 선고는 변론이 종결한 날에 하는 거 아까 했죠. 다만 필요하면 언제? 14일을 정할 수도 있고, 국민참여재판은 간이공판 절차 적용 안 하고 배심원은 증거 능력에 관여 안 합니다. 그냥 뭐 하는 거야? 가만 앉아있다가 나중에 판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심원 바꿔주면 공판 절차 갱신합니다. 요 정도. 책은 아마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국민참여. 어디갔냐? 양이 엄청 많어. 이거. 막, 읽어서 나쁘진 않은데, 이 정도만 하면 돼. 이렇게 많어. 몇 페이지야? 150, 약 20페이지 되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이야. 대상 사건에 참여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배제 결정도 안 하고 통상 절차로 한 것은 뭐다? 이 법이죠. 뭐부터 해야 돼? 일정해야 되고 19세가 아니라 뭐죠? 20세입니다. 20세고 그 다음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증거능력 심리에 관여 못하고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평결하기 전에 판사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수결로 결정하고,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배제 결정도 안 하고 통상절차로 한 것은 위법이죠. 위법입니다. 2번. 1심 법원이 피고인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별도의 참여 개시 일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결정한 경우에 이 국민참여 개시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이의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즉시항고 못합니다. 즉시항고는 뭐만 할 수 있어? 배제 결정. 3번. 공판 준비 절차는 꼭 해야 되죠. 참여재판 해야 되는데 이 준비 절차에는 배심원은 공개 안 합니다. 참여 안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간이공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고요. 작년 12월 문제입니다. 적절치 않은 거. 법원은 그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만다 확인을 해야 되고, 2번.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기피 신청, 무이유 기피 신청이죠. 검사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 피고인 다 할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렸고, 3번. 우리 공소시효 없는 범죄들이 있었죠. 살인죄도 있었고 그랬잖아. 형법, 조상법에. 그 다음에 집중심죄도 있죠. 있습니다. 4번. 옳지 않는 것은 1번. 헌법 제27조는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예요. 국민참여재판받을 권리 말한 거 아닙니다.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했단 말이야. 여기로. 이의제기 즉시한 건 못합니다. 즉시한 거는 뭐만 할 수 있어? 배제 결정. 3번. 피고인이 공소장 부분이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1회 공판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러면은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다. 4번. 재판장이 이제 배심원에 대한 최초 설명 의무란 것은 배심원의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사항, 이것인 것이지, 아직 검사가 낭독도 하지 않은 범죄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년 4월 경찰 문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했어. 1번. 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을 간과하고 피고인의 의사도 확인도 안 하고 통상 절차로 진행하면 위법이죠. 확인 물어봐야 되는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괜찮습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1차 그 절차 위법은 치유가 된다 안 된다? 치유된다 그랬어요. 항소심에서 이의 제기 안 하면 1심 하자는 치유가 되고. 2번. 피고인이 1심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이에 관한 배제 결정도 하지 않고 통상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죠? 위법이죠. 이거는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권조사사항이죠. 우선 왜? 피고인이 이의제기야 조사한 건 3개밖에 없잖아. 모든 건 다 무슨 조사항이야? 직권조사야. 3개 빼고는.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1심 판결을 뭐한다? 파기를 합니다. 위법이니까. 2번이 맞고. 배심원의 평결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 되므로 틀렸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새로 배심원을 구성한 게 아니라
심리에 관여한 판사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결정하죠? 다수결로. 3번도 틀렸고 4번. 관용권처럼 못하죠? 그래서 3 틀렸고 답은 몇 번인가요? 그렇다면 2번이 되겠네요. 6번. 이번에 경관부 문제예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게 몇 개냐 그랬어요. 기억이에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가 아니라 꼭 해야 되죠. 한답니다. 해야 한다. 기억은 X. 공판 준비기일은 공개하지만 배심원은 준비기일에 참여 안 하죠. 니은데 X. 법원에 그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한 경우 검사는 즉시 항고 못하죠. 배제 결정만 할 수 있으니까 디귿더 X. 배심원은 19세가 아니라 얼마죠? 20세고요. 그래서 X. 27조의 헌법에 재판받을 권리에 국민참여 권리 포함 안 되죠? X. 간이 공판 절차 붙일 수 없지요? X. 옳은 게 하나도 없네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는 약식과 직결심판 절차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